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갭 투자, 뭐 종류, 부동산 투자 한 종류죠. 갭 투자. 그래서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있어요. 뭐 계속 사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변의 수급, 주변의 그 전세 금에 따라서 증액을 해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돌려들여서 연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근데 증액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세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는 거고요. 전세 기간금을 돌려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는, 물량이 많이 터졌다거나 아니면 경제 그 지역 부분에 대한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 상주인구가 낮아진다라는 그 의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 그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되지만 기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연장을 원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그렇게 연장을 해주시면 굉장히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선배가 그 선배랑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제가 투자를 하는 곳과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렸던 부분, 역발상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것에 투자를 그 선배도 몇 건의 투자를 하시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저런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선배님 그 전세 끼고 들어가셨는데 그 전세 언제 이제는 그분이 나가신다고 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몇 월에 이렇게 나가신다라고, 두 건이 동시에 나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간이 같았어요. 나가는 시점이 동일했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그 시점, 저는 그 기간은 절대로 나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역발상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입주 물량도 한 보료상 부분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전세 만료 기간이 2월이에요. 근데 1월 달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풀리는 시기에 한 단지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월 달에 그 대규모 터지고요.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서 나가요. 그러면 2월 달부터 전세 광고를 해야 되는데 앞에 한 달 전에 대규모 전세 물량이 풀렸습니다.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대규모 단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고가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아파트와 그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하루빨리 워낙 이 물량 부분이 많다고 경쟁자가 많게 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죠. 경쟁하다 보니까 이 찰 때까지는 이제는 하루빨리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그 저렴하게 내놓는 부분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죠. 결국에는 주변의 아파트 다 찰 때까지는 주변의 아파트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규모다. 그러면 더더욱더 주변 시장,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전세 가격 하락이 되고 매매 가격마저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가 갭 투자의 장점, 전세가가 매매가 그 차익만큼, 차익이 작은 만큼 전세가가 매매가 올리는 것처럼 내려간 전세금이 매매가도 내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시점, 전세가 만료되는 그 시점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 앞에 선배처럼 이런 들어가는 그 시점, 전세를 끼고 이렇게 매매를 했지만 그 사전에 언제 나가실지에 대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월이 이제는 대규모 물량이 풀린다 그러면 한 최소한 2개월 정도 앞에서는 전세가 그분이 나가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좋죠. 일단 그 대규모 입주 물량 풀리는 그 이후부터의 그 전세가 만료되는 그 시점을 그 시기에 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갭 투자할 때 장점 중에 하나는 투자금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 투자금이 작다라는 그 부분이 이 전세 기간을 잘못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겠죠. 전세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금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시점이 그렇게 잡히게 되면 전세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받을 수가 없어요. 시점, 그래서 중요한데요. 저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올해였죠. 올해 전세가 만료를 원하셨던 그분이 6월 달에 원하셨어요. 작년 1월 달에 계약을 연장을 해서 6월 달에, 올해 6월에 계약 만료를 원하셨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연장을 하셨는데 좀 특이했죠. 1년이면 1년이지 1년 6개월? 이건 좀 이상해 보였기도 한데 1년 3개월인가? 예, 그랬었어요. 근데 그 6월 달, 올해 6월 달에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저는 그때가 좋겠다. 그 전세금 부분 조정을 했을 때 또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못 볼 뻔도 했었어요. 2천만 원 올려서 증액을 했던 그 가격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뭐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뻔하다가 기분 좋은 거 잠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바로 옆에 대규모 물량 입주 단지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입주 시점 부분에 있어서 알았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점, 그 대규모 단지 입주 시점이 6월 달이었거든요. 사장님, 혹시 그 옆에 있는 단지 입주 예정이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이유 때문에 올해 6월 달로 계약 연장하시나요? 문자를 보냈어요. 말씀을 하시지 않던 그 부분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어떻게 하셨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때 6월 달에 나가게 되면 진짜 힘들다. 전세금적인 하락도 되고 막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한번 해달라. 몇 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고 사실 저는 1년이 3월 달이었고 1년 3개월이 6개월 달이었기 때문에 저는 1년만 계약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해달라. 지금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계속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마디 던지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던졌냐면 사장님 그 상황도 굉장히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 전세 만료가 됐을 때 전세금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지금 돈은 없습니다. 저는 대체자를 찾아서 그 금액만큼 전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6월 달에 이 전세가 만료되는 그 시점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금을 다 돌려드릴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어떻게든 돌려드릴 수는 있었지만 그 시점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이 못 돌려드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많이 하는 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억 5천 그대로 전세를 연장을 했는데요. 6월달, 저는 3월달에 그렇게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근데 3월달에는 어떻는지 6월달에 됐을 때 그 전세 가격이 얼마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1억 8천에 떨어졌어요. 7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 물량까지 같이 터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세금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시기 때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세 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 수급 사항들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고려를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종잣돈 다 까먹습니다.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당분간 은퇴를 해야 됩니다. 이거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지속적인 투자를 했을 때 성공의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일반적인 성공도 굉장히 사소한 것들을 반복하는 그 능력이다 라고 여러 번 성공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소한 것, 사소한 투자라고, 작은 투자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갔을 때 성공의 확률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성공의 확률을 높이려고 하게 된다면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포션 부분을 확장을 해야 되지 줄어들면 안 되겠죠. 지금처럼 전세금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를 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주변에 있는 물량 부분을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그 지역, 대도시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언제 몇 월 몇 월에 얼마만큼의 입주 물량이 터진다라는 것을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협상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장님 그 기간이면 안 되는데 그 기간 조정할 수 있나요? 조정하면 계약하겠습니다. 만약 입주 물량 그 이후는 절대 안 되고요. 최소한 2개월 전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2개월 전에 전세 만료 기간에 설정을 하셔야 돼요. 전세를 끼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그 지금 있는 전세자와 딜을 하셔야죠. 자, 이때로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계약이 되고 아니면 계약하기 어렵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지 계속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충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려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것으로 전세 전략적으로 기간을 조정하라 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I built this shit from the ground up. And can I mention there will be no 9/11? You can never break me down, son. Work hard, play hard, surf hard, stay sharp. Always on the go, even though my name is Jay Parks. I'm on your radar, from Sydney to Bangkok. Seattle to Seoul, spitting cool knowledge gangstar. There's a going gap between us cause I'm spitting space bars. Swimming in women and I do not need no safeguard. I kill mics, man, you be seeing casualties. Money good looking, boy, I get paid handsomely. I be drinking Crown, so you can call me